네, 이제 저희가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까지 좀 뭘 하면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컨텐츠를 찍었는데요. 사실 이거를 찍으면서도 제가 좀 다시 제 과거를 돌아보자면 좀 혼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습관들을 좀 만들기가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좀 좋은 멘토? 이것들을 좀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멘토를 만드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하이스쿨을 돌아간다고 하면 9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이제 제가 좀 9학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좀 On today's Lion Academics. 오늘은 제가 라이온 아카데미의 정말 리딩의 끝판왕, 라이팅의 끝판왕이신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에 뛰어나신 저희 그 해나쌤하고 저희 진쌤을 오늘 컨텐츠를 모셨는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좀 만들게 됐던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게 되면 요즘 들어서 2016년 전에 학생들이 리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장 독해 능력을 갖다가 보고 있다가 요즘에 2010년생 이후의 학생들을 제가 좀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쇼츠도 많고 정말 짧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약간 어떻게 문해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리고 문해 능력이 좀 부족하면서도 그리고 인퍼런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2016년들의 학생들보다 약간 리딩 레벨이 조금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왜 이런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다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 리딩 스킬을 디벨롭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의해서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되게 미팅을 많이 해서 만들게 됐던 컨텐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크리티컬 리딩 스킬을 정말 많이 디벨롭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라이언 아카데미 진쌤하고 해나쌤하고 같이 해법을 알아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서 서미션 시기라서 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막 쫄라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자, 오늘도 선생님들 모셨는데 간단한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의 해나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의 진쌤입니다. 해나쌤, 이 컨텐츠 제가 만들고 싶다고 쫄랐을 때 선생님이 이거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저는 너무 좋은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로스쿨 첫 학기도 마치고 해서 이 리딩의 중요성을 좀 크게 느끼게 됐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요즘 그 아이들의 좀 리딩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제 경험과 진쌤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해나쌤하고 딱 오고 나면서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서 한 분의 로스쿨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의 정말 많은 리딩을 하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해나쌤한테 하자마자 바로 진쌤한테 쫄랐잖아요. 왔을 때. 진쌤도 이 내용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요즘 애들이 저희 그 학생들 맨날 보고 저희 에세이 이거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보면서 선생님도 맨날 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 딱 보고 나면서 이 리딩의 크리티컬 리딩에 대해서 이거 만든다 그랬을 때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학생들이 이제 리딩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어를 그냥 읽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크리티컬 리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액티브 리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글자를 읽고 이해만을 하는 것이 아닌 이 글이 왜 이렇게 쓰였는지 뭐 여기서 모티프가 뭔지 them이 뭔지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읽는 게 저는 크리티컬 리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저희가 그 해네쌤하고 미팅을 하면서 만들 때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좀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 고통이 좀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네, 빨리 읽는 것보다는 적은 양의 글을 읽더라도 액티브하게 읽자. 이런 메시지가 저는 담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컨텐츠를 6학년, 7학년, 8학년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팁을 주다가 아싸리 이걸 갖다가 9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정말 미국 대학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에세이도 써야 되고 리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90, 11학년을 나눠서 다시 만들자고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왔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준비는 좀 많이 해오셨습니까? 해나쌤? 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진쌤은 해나쌤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전 많이 해야 됩니다.
NSM 아이디어가 워낙 좋아서요. 이 팀에서.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 크리티컬 리딩 스킬 유튜브 이번에 타이틀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진쌤? 네, Critical Reading Skill Development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크리티컬 리딩 스킬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크리티컬 리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크리티컬 리딩 스킬이 왜 하이스쿨 스튜던트한테 가장 중요한지는 먼저 이걸 갖다 좀 그러니까 인트로를 좀 시작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나쌤, 크리티컬 리딩 스킬이 왜 중요할까요? 크리티컬 리딩 스킬이 하이스쿨 스튜던트한테 중요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스탠더라이즈 테스팅에 많이 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물론 뭐 SAT나 아니면 뭐 ACT에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 또한 뭐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가고 싶은 학생들도 MCAT이나 LSAT에도 다 리딩은 언제든지 좀 테스트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 하이스쿨 때부터 좀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쌤은 왜 이 크리티컬 리딩 스킬을 갖다가 디벨롭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NSM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대입 입시에 있어서 이제 스탠더라이즈 테스트를 보면 항상 리딩 섹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 리딩 섹션은 수학이나 뭐 verbal 섹션과 달리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어릴 때 뭐 해나쌤도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딱히 공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리딩 점수가 엄청 높게 나오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뭐 그런 애들 맨날 보면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책을 많이 보통 읽었다는 공통점이 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이 크리티컬 리딩 스킬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이게 뭐 생겨나는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9학년 때부터는 늦어도 9학년 때부터는 이제 저희 그 해네쌤하고 저하고 준비한 그런 컨텐츠 위주로 그냥 보통 책을 읽을 때도 연습을 해주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9학년 때부터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포커스 에리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떤 액티비티를 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학년은 누가 하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 너무 쉬운 거 진쌤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쉬운 거 먼저.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자, 그럼 9학년 학생들한테 왔었을 때 책을 읽을 때 크리티컬 리딩을 갖다 디벨롭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읽어야 되나요? 제가 준비한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Theme and Motive Analysis입니다. 오. 자, 그러면 이게 theme과 motive가 이거에 대한 어나리시스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일단 theme하고 motive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 리딩을 풀면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요. What is the theme of this passage? 이게 단골 질문이기도 한데요. 뭐 SAT뿐만 아니라 SSAT 그리고 뭐 GRE, LSAT에도 이제 theme 같은 경우는 나오는데 일단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보통은 책을 읽다 보면요. 일단 지금 novel 같은 거에 한해서는 보통 이렇게 심볼리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 비둘기 하면은 혹시 하나쌤은 뭐가 떠오르세요? 비둘기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심볼리즘 같은 게 책을 많이 읽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그런 꼭 비둘기 같은 게 아니더라도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심볼리즘이 이제 숨겨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리딩을 풀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러한 동물은 뭐 이걸 심볼라이즈해 이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럴한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특히 9학년 때부터 이런 식으로 팀을 좀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냥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글을 읽는 게 아닌 이렇게 팀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티프 어널리시스는 과연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심볼리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object나 이런 living figure가 이제 어떤 아이디를 상징을 한다고 하면요. 모티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유명한 그 Animal Farm 같은 경우는 이제 corruption of power. 이거에 대한 이게 이제 recurring motive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novel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그 돼지들이 이제 약간 파워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서 약간 corrupt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모티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학년도 어떻게 보면 이 theme과 motive를 갖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소리죠?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팁 같네요. 와가지고. 아까 근데 세 개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거든요. 첫 번째가 이렇게 쓰면 두 번째 거는 약간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셉니다. 그래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interpreting figurative language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figurative language란 뭐 예를 들면 imagery, 뭐 simile, 그리고 metaphor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metaphor하고 simile 같은 경우는요. metaphor 같은 경우는 comparing two objects or ideas without using like or as. simile 같은 경우는 comparing two objects or ideas using like, so which is more obvious. 이런 식으로 보통 책을 읽다 보면 이런 metaphor 아니면 simile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특히 novel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는 책을 그러니까 글자를 읽기만 하면 이거를 항상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이런 metaphor나 simile 같은 경우가 있는 거를 꼭 캐치를 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읽다 보면요, 이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혼자 읽지 말고 예를 들면 그 책에 대한 보통 분석이 있는 그런 분석이 된 이제 그런 뭐 참고서 같은 게 있거든요. 리차트나 네. 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뭐 스파크스 노트나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해서 읽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한마디 제가 더 덧붙이자면 그 책을 읽기 전에 먼저 그 다른 그런 참고서를 읽는 거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리 먼저 그 답을 읽고 가면은 저희가 수학을 풀 때도 답지를 보고 풀면은 쉬워 보이잖아요. 맞아요. 답지 없이 다시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답을 유추하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이 critical reading도 참고서를 사용하되 먼저 읽고 최대한 본인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참고서를 참고하면은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인데 대부분 다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스파크 노트를 갖다 영어 시간이나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학생들이 여기가 읽기가 좀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스파크 노트를 먼저 보고 리차드를 먼저 보기는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사용하는 게 정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진쌤 말대로 왔을 때 학생이 먼저 충분히 읽어보고 만약에 대부분 얘기하는 게 어떤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리딩을 할 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파크 노트를 갖다 스스로 혼자 분석을 하면서 읽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프라이빗 튜터링 하는 학생들보다 리딩의 캐파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걸 느꼈거든요. 해나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스파크 노트나 리차트를 갖다 학생이 스스로 풀리 읽고 스스로 이걸 사용을 잘한다고 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네, 뭐 저도 이 스파크노트나 레처 같은 경우는 정말 하이스쿨 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뭐 원장님이나 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학생들이 하는 큰 실수는 이것을 바로 읽기도 전에 사용하는 것인데 사실 이 critical reading skill은 직접 그 글을 읽고 이 글을 가지고 좀 struggle도 하면서 이 능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보면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직접 이 스트러글을 겪지 않는다면 이런 좀 critical reading 스킬을 디벨롭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도 진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이 글을 좀 읽고 좀 분석을 하고 나서 이 좀 자신이 한 분석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근데 로스쿨 선생님 두 분이 리딩을 많이 로스쿨에서 하면서 그 경험담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9학년 때는 이런 걸 좀 더 많이 연습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하니까 약간 좀 더 되게 확 와닿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9학년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리딩을 갖다가 늘릴 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초점을 맞춰서 읽어라 포커스 에리어를 두 개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생각보다 학생들이 하고 있는 학생이 많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왔을 때 학원에서 뭐 리딩 클래스를 듣더라도 뭐 서머리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렇게 theme이나 모티프, so interpreting figurative language 이걸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약간 조금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역시 로스쿨은 로스쿨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갑자기 이 두 개를 얘기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interpreting figurative languag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metaphor, simile 요런 거 imagery 요걸 얘기하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팁 하면은 그냥 제 느낌에는 약간 진쌤이라면 약간 톤을 찝을 것 같긴 한데 세 번째는 어떤가요? 원장님 정답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understanding tone and mood입니다. 근데 understanding tone and mood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굳이 스파크 노트 같은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톤하고 moo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author의 뭐 어떻게 보면은 author가 어떤 식으로 이 글을 썼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톤이나 mood 같은 경우는 이제 읽다 보면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bang,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은 음. 하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급하게 들어온다 이런 식의 이제 literary 그런 뭐 너블의 내용이 그러면요 제 생각엔 그런 무드나 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abrupt하고 좀 약간 surprise, element of surprise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톤하고 무드는 제가 일부러 마지막으로 넣었던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스파크스 노타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그 책을 읽으면서 톤이 뭐지? 여기서 무드가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보통 예를 들면 SSAT 기준 만약에 문제가 40개면은 한두 문제는 톤을 무드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LSAT도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톤과 무드를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책을 노블이든 아니 non-fiction이든 아니면 fiction이든 이런 걸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긴 수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챕터를 끝내고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읽으면서 계속 이걸 갖다가 세 개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을 이제 막 딱 답을 제가 정확히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책 같은 경우는 뭐 theme 같은 게 아니면 모티프 같은 게 챕터 하나를 다 읽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희가 넌픽션을 읽는데 톤이나 무드 같은 경우도 시작은 예를 들면은 persuasive로 시작했다가 만약에 에세이가 뭐 informative하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은 뭐 책은 뭐 챕터별로 나눠라 이렇게 못 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일단 그래도 간략한 가이드를 주자면요. 일단은 넌픽션 같이 뭐 뉴스페이퍼 아티클은 그냥 아티클 하나를 좀 읽으면 될 것 같으니까요. 챕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블을 읽을 때는 제 생각에는 보통 챕터별로 제 생각 일단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팁이네요. 9학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느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 에리아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러면 이걸로 하면은 좀 약간 좀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얘기하면 약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예를 들면 액티비티 어떤 액티비티를 학생들이 좀 하면 좋은지를 갖다가 이렇게 visualize 그러니까 알려주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러면 9학년들 학생 책을 읽을 때 어떠한 액티비티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읽으면 되는지 제가 좀 약간 즉흥적이긴 한데 어떤 액티비티 하면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대단하신데? 모든 걸 다 준비하셨는데? 그럼 어떤 액티비티를 하면 좋을까요?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혜나 쌤 왜 10학년을 고르셨어요? 네, 이제 제가 10학년을 고른 이유는 제가 이제 좀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가면서 좀 이런 난이도에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10학년 때부터 좀 되게 어드밴스드한 레벨의 좀 책들을 많이 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학생들이 난이도의 이 널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저 또한 그것을 좀 겪었기 때문에 제가 좀 느꼈던 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점을 공유하고 싶어서